봅시다. 필기하세요.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이 뭐냐?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산 확률 분포를 배웠죠.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를 배웁니다. 그럼 확률 변수가 지난 시간에는 확률 변수가 불연속적이었는데 오늘은 확률 변수가 연속적입니다. 됐죠? 그럼 이런 애에 대해서 이제 뭘 배우냐면은 필기합시다. 내가 뭐냐면은 학생들을 명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요렇게 기다란 테이프를 준비했어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을 수험생 40만 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필기하세요. 그래서 인원수를 조사한 다음에 이 테이프의 세로의 길이가 40만 명이니까 40만 센티미터를 준비한 거야. 테이프를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40만 분의 1cm짜리 테이프를 준비한 거야. 됐냐 얘들아? 그럼 이 테이프의 면적은 얼마일까? 얘들아. 면적 얼마야? 1. 면적 1인 거야. 테이프가. 뭐 한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을 조사했는데 수학 점수만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빵점을 조사했어. 그랬더니 10,000명이 있더래. 그럼 이 테이프에서 10,000cm를 끊어. 이렇게. 10,000cm를. 그래서 여기다가 10,000cm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수학 점수가 1점일 수는 없지만 1점도 그냥 있다라고 할게요. 편의상. 1점도. 그러면 조사했더니 2만 명이니까 요걸 딱 잘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 중요합니다. 또 수학 점수가 2점인 사람 조사했더니 뭐 3만 명이래. 또 잘라. 그래서 테이프를 요렇게 붙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졸라게 테이프를 붙였어요. 됐니 얘들아? 그럼 뭐 된 거예요? 요렇게 해서 100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뭐 99점, 98점 이렇게 조사했어. 테이프를 다 붙였어. 이 테이프의 면적이 하면 얼마겠냐 얘들아? 당연히 1이겠죠. 왜? 여기 있는 테이프를 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잖아. 당연히 면적은 1이겠네. 그래서 내가 이걸 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우리는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뭐가 궁금했냐면 이번에는 수학 점수가 60점에서 70점 사이가 너무 궁금한 거야.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 수능 시험 때 60점과 70점 사이 맞는 애들이 궁금하니까 내가 이 면적을 막 계산해봤어. 면적을, 넓이를. 넓이를 계산했더니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0.3이 나오더란 얘기야. 됐습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 수능 시험 본 40만 명 중에서 60에서 70 사이를 받을 확률이 얼마 되는 거야? 결국은 0.3이 된다라는 거야. 됐냐?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중요한 거 면적이 내가 여기서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는 곧 뭐가 되냐면 확률이 된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면적이 1이잖아. 우리 전체 확률은 얼마냐? 1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 되기 때문에 결국 넓이가 곧 확률이다. 이해되냐? 그럼 결국은 60만 명과 70만 명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기 위해서는 전체 인원에다가 뭐만 곱하면 됩니까? 확률만 곱하면 12만 명이 되겠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5가지를 좀 암기를 시키겠습니다. 일단은 그림 그립시다.
x축이 있고요. 어떤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얘를 우리가 y는 fx라고 하고 정의역은 a부터 b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틀렸어요? 통계요 다시.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 5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무슨 말이에요? x축보다는 위에 있던가 같다라는 거죠. 맞니 얘들아? 왜냐면 봐봐 이런 거잖아 얘들아. 우리가 설령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대 갈 확률이 음수이진 않을 거 아니야. 0보다는 크거나 뜻인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얘가 너무 낯설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칠판 보세요. a부터 b까지 결국 내가 말하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파란색 면적을 말하는 거야. 파란색 면적. 파란색 면적은 마치 아까 얘랑 똑같잖아. 그럼 우리 아까 이 그래프에서 얘들아 내가 아까 질문했었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였냐? 이거. 별아, 전체 면적 얼마였어? 오호, 얘 봐라 집중 안 하네. 고은아, 전체 면적 얼마였어? 1. 전체 면적 아까 1이라고 했죠. 왜? 이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프가 1이었잖아. 별아 좀 집중하자. 맞습니까? 얘가 1인데 왜? 40만이잖아. 40만 분의 1이잖아. 얘를 잘라 붙였잖아. 됐냐? 1이죠. 내 말은 지금 우리가 얘 기호가 너무 낯설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전체 면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라고. 그게 얼마라고? 1이라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필기하세요.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얼마부터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아까 우리 얘들아 60점에서 70점 사이에 넓이를 구했더니 그 넓이가 확률일 거 아니야. 맞냐? 뭐 되는 거예요? 필기하세요.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또 말하지만 그냥 얘 의미만 기억하면 돼요. 기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뭔 뜻이라고요? 면적이구나. 이렇게. 됐냐?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필요하구나. 요것만 기억하자고. 확률은 면적. 요거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또 봅시다. 4번을 봅시다. 연속 확률 분포 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주로 뭘 물어보냐면은 주로 야 확률을 구해봐 얘를 물어봅니다. 주로. 됐냐? 그런데 가끔씩 뭐도 물어보냐면은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보자. 얘를 가지고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평균과 산포도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넘어와서요. 뭘 구하시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얘는 공식이 뭐냐? 인테그럴 뭐예요? a부터 b까지 x, fx, dx 이렇게 구합니다. 외우세요. 요건 좀 외워야 돼. 오늘은 이 문제 안 나와. 근데 외워 일단. 그 다음에 5번째 볼게요. 별아 vx가 뭐냐? 너 설마 강의 안 보고 왔냐? vx가 뭐였는데? 전혀 안 봤는데? 봤는데 모를 수가 없지. 건우야 vx가 뭐야? 분산. 얘는 공식 뭐예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x제곱 fx dx 마이너스 m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2번은 뭐냐? 2번은 이번엔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수업을 할게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도 당연히 방금 배웠던 연속 확률 분포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연속 확률 분포, 즉 확률 밀도 함수의 5가지를 설명했죠. 그럼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 걔는 확률 밀도 함수의 5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전히. 됩니까? 보자, 필기합시다. 보자. x축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더니 확률 밀도 함수가 식에 따라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 필기하세요? 확률 밀도 함수는요, 그냥 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뭐 A부터 B까지. 여기도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는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이렇게 지구상에는 졸라 많은 확률 밀도 함수가 있대. 됐냐 얘들아? 그런데 하필이면 확률 밀도 함수를 식으로 만들어 본 거야. 뭐 예를 들어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뭐 kx라고 만들 수 있겠지. 됐냐 얘들아? 그런데 내가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식이 필기하세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이래. 이렇게. 필기하세요? 당연히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나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하필이면 식의 생김새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이래. 하필이면. 됐냐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정리할게. 간단하게 파이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3.142로 얼마나 나가는 거죠? 뭐요? 여기 이탈릭체로 2가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2.718 얼마 나가는 비순환수수 무리수입니다. 여기에 m도 보이죠? m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입니다. 요 6이 아니라 요거랑 요건 6 아니야? 시그마야?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준 편차가 되겠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 그래프가 왜 그런 그래프가 되는지는 미적분을 배운 사람만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할게요. 보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얘만 쳐다보면 x에 관한 2차 함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요만큼만 쳐다봤을 때 얘가 x는 m에 대하여 대칭 꼬라지가 됩니다. 대칭축이 m인 거야. 2차 함수가. 그렇기 때문에 얘 전체도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필기하세요. 요렇게 돼, x축이 요렇게 돼 있고 대칭축이 뭐가 됩니까? m. m이 뭐예요?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럼 좀 약간 이상한데 이거 좌우 대칭이야? 똑같은 거야? x는 m에 대해서. 됐냐 얘들아? 우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요. 종형 구조라고 하면 종형. 땡땡 그 종이야. 봐봐 얘들아. 우리나라 종은 이렇게 생겼잖아. 서양 종은 맞나? 대충 이렇게 생겼죠? 방울이 달려 이렇게 맞냐? 종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종형 구조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리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합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이 그래프가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칭축의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식꼬라지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 마이너스 2시점자 x 마이너스 m제곱이지. 너무 복잡해. 딴 거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합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만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포인트라고.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 배웠네. 평균이 뭐라고?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시그마만 알면 되겠죠. 시그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필기할게요. 또 그림 그리세요. X축이 있고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래프를 좀 잘 그리세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는 M입니다. 이렇게 잘 그려야 돼. 그럼 얘들아 이 점은 X좌표가 얼마예요? M이죠. 얘들아 보자. M을 집어넣었어. 얘가 뭐 되냐? 빵. 2의 0승 1. 얘만 남죠. 요건 기억하셔야 돼. 필기하세요. 얘가 뭐 되는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자. 잘 봐봐. 시그마가 커졌어. 시그마가 막 커지면 분모가 커지지. 전체는 뭐하냐? 작아지겠지.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이게 내려오게 돼. 밑으로 이렇게. 근데 보자 얘들아. 내가 지금 봐봐. 얘들아. 이 면적이 얼마일까? 얼마야 면적? 1이겠죠. 왜? 정규분포 곡선도 확률 밀도 함수의 부분집합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 아까 우리 배웠던 5가지 성질들을 모조리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얘도 여전히.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당연히 1이라고.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낮아졌지. 근데 미친 저 그래프가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간 면적이 1이 안 될 거 아니야. 뭐 됩니까? 그래프 약간 뚱뚱한 형상의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빨간색은 시그마가 뭐 한 거예요? 커진 겁니다. 그럼 시그마가 만약에 작아졌어. 보자 얘들아. 시그마가 작아지면 얘들아 얘는 뭐 되냐? 오히려 커지겠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전체 면적은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날씬한 형상의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언제? 시그마가 작으면. 하나만 기억하자. 우리 저번에 별아, 삼포도가 뭐였냐? 오, 봤네 진짜. 인정. 보자. 우리 저번에 삼포도를 뭐라고 했냐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라고 했고 삼포도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야, 많이 흩어졌어. 삼포도가 뭐 한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많이 흩어지면 큰 거죠. 지금 봐봐.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많이 애들이 흩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포도가 큰 거죠. 삼포도가 작아. 평균에 많이 밀집되어, 애새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포도가 크면 그래프가 뚱뚱, 삼포도가 작으면 그래프가 날씬한 형상이 되더라는 얘기인 거죠. 됐니 얘들아? 가능하시죠? 근데 봐봐. 근데 지금 얘만 쳐다봤더니 뭔가 식도 어렵고 뭔가 굉장히 미친 듯이 복잡해 보여. 뭐가 중요하다? 딱 2개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평균. 평균이 뭐예요? 평균으로 인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대칭 축이 결정되는 거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표준 편차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봐봐. 이게 있을래? 표준 편차에 따라서 뚱뚱한지 날씬한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자.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필기하세요. x가 이항분포일 때는 대문자 b였죠? 정규분포는 대문자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다가는 평균을 쓰셔야 되고요. 콤마 뒤에다가는 표준편차의 제곱 분산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복잡한 이런 상황을 x가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만 더 하면 끝입니다. 또 필기하세요. 이번엔 뭘 배우냐? 이번에는 표준화의 개념을 배웁니다. 표준화. 봅시다. 표준화는 뭐냐? 필기합시다. x축이 있고요. 뭐 이런 대칭축이 있고 날씬한 형상의 정규분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문제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면적 좀 계산해 봐. 뭐 이렇게 하겠죠. 왜? 우린 결국은 이번 단원에선 주로 뭘 물어본다고? 확률을 물어본다고. 확률은 뭐라고? 면적이라고. 다시 한번 x축이 있고요. 대칭축이 있고요. 뚱뚱한 형상의 정규분포가 있다라고 하자고. 또 문제 뭐 한다고? 야,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면적을 계산해봐 이런다고. 아니면 또 그냥 적당한 정규분포를 주어주면서 뭐 한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해 이런다고. 됐냐? 그럼 문제에서 뭘 계산하러 한다고? 야, 확률 좀 계산해봐. 확률은 뭐다? 확률은 곧 면적, 넓이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선 얘네들의 뭘 구해야 된다? 면적 구해야 되겠지. 다시 한번 봐봐.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고. 그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필기하세요.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면적을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함수가 뭐였어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의 dx가 이렇게 된다고. 됐니 얘들아? 필긴 해? 전혀 암기할 건 아니야. 근데 봤더니 식이 생긴 게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얘는 뭐 한다? 절대로 우리가 아직 실력으로 적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건 결국 또 뭐합니까? 넓이를 계산할 수가 없단 얘기인 거고.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점을 만드는 거야. 마치 이런 거야.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사투리라고 생각하자고. 서로가 말이 안 통해. 그럼 우리 뭐 만드냐? 표준어를 만들었지. 그럼 얘네 다 따로따로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필기하세요. 기준점이 될 만한 그래프를 하나 만든 거야. 이렇게 하나. 얘가 기준이야. 기준! 평균이 0이야. 얘는 참고로 얘는 뭔가 우리 이런 그래프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확률 변수가 Z로 바뀌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 1의 제곱인 거야. 야, 우리 앞으로 얘를 표준어라고 정한 거야. 표준어. 이 표준어를 표준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앞으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 1의 제곱인 애를 기준으로 삼자. 이 기준이 되는 애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자고. 그럼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일반적인 야리꾸리한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규 분포를 필기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그 작업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표준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표준화는 저거는. 간단한 공식 하나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 x가 정규 분포 n 뭘 따른다?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얘는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입니다.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 계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니 얘로 바꾼다고 해서 어떻게 얘를 또 계산합니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얘를 촘촘히 다 나눠가지고 그 면적들을 다 계산해 놨어. 그 계산해 놓은 거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합니다. 수학자들이 얘를 잘게 막 쪼갰어. 면적들을 다 계산해 놓은 거 편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면적 곧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일로 넘어와서요. 정규 분포를 뭐 합니까? 공식 하나 암기하세요. 확률 변수 Z는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암기하세요. 공식이야 일종의. 여기 있던 x가 새로운 확률 변수 z가 되고요. 얘가 표준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네. 유준아, 필기. 이렇게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얘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됩니까? 여기까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 이거 필기하세요 빨리. 필기 다 했어? 건우 다 했어? 필기하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요걸 암기하세요. Z는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표준화를 해야만 우리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표준화를 해야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필기하세요. 됐냐? 다 했어? 마지막 개념 설명. 오늘의 마지막 개념 설명을 할게요. 봅시다. 봅시다. 이번엔 뭐냐? 이양 분포의 정규 분포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양 분포의 정규 분포화. 얘를 바로 설명하기 전에 집중. 통계의 흐름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뭐 배웠냐면요. 별량에서의 평균과 필기하세요. 산포도를 배웠습니다. 통계는 흐름이 중요해.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그 다음 또 뭘 배웠습니까? 도수 분포에서의
평균과 산포도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 또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확률 분포를 배우면서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산 확률 분포다. 그다음 오늘 배우는 게 연속 확률 분포를 배웠죠. 그런데 이산 확률 분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면서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 분포가 있었죠. 살짝 복습하면 이항 분포는 뭐예요? 독립인 사건을 n의 반복 실시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이항 분포네. 맞냐? 오늘도 뭘 배웠어요? 필기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연속 확률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 뭘 배웠습니까? 방금 우리는 오늘 정규 분포를 배웠습니다. 됐니 얘들아? 그럼 좀 추가한다라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 그때 뭘 언급됐어요?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는데 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암기할 거를 5개나 정리했었죠. 됐냐? 내가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엔 이런 이산 확률 분포에서 출제자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야, 너 평균 구할 줄 알아? 너 분산 구할 줄 알아? 이게 지난 시간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에서 주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야, 확률 좀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런데 가끔씩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적분을 이용해서 필기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이항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정규 분포를 짬뽕한 이제 뭘 배웁니까?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화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시고요. 그 다음 뭐 한다고 했어요? 통계적 추정을 배운다라고 했죠. 오늘 마지막 내용인 거야.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졸라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개념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토끼 2마리 잡는 거야. 아니야? 됐습니까? 보자. 넘어갈게요 이제. 필기 됐습니까? 이 흐름을 좀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보자, 필기하세요. 마지막 내용 좀만 집중합시다. 요거만 쉬었다 합시다. x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른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미리 한번 평균을 구할게요. 평균은 뭐냐 얘들아? np였죠. 분산은 뭐냐? npq였죠. 그런데 하나만은 기억할 게 이항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필기 n이 충분히 크면 이 n이 뭐였어요? 모르는 사람만 필기하세요. 필기 안 해도 돼요. n은 뭐였냐면은 실시
횟수였죠. n이. 그러니까 실시 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얘가 근사적으로 뭘 따르게 되냐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대요. 그러면서 봅시다. 그럼 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이 앞에 올 n은, 여기 앞에 올 n은 이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와야 됩니다. 평균이 얼마예요? n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올 n은, 여기 뒤에 올 n은 앞에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이 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np라고 쓰고요. 분산이 npq잖아. 여기를 보자 얘들아. 여기를 분산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루트를 취한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기억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분산이나 표준 편차 제곱이나. 이제 다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시그마 x 표준 편차가 루트의 npq니까 얘를 분산이라고 안 쓰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찌됐건 우리 뭐가 됐어요?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구했죠. 그런데 이런 야리꾸리한 정규 분포를 가지고 뭐 할 수가 없다?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 맞냐? 그럼 뭐 하냐? 뭐 할까요? 필기하세요. 표준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했네요. 그럼 원래 확률 변수가 x였는데 뭘로 바뀝니까? z로 바뀌죠. 그럼 z가 표준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릅니다. 우린 얘를 뭐라고 합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 뭐 한 거예요? 이항 분포가 실시 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정규 분포로 바뀌고, 그 정규 분포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까지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내가 확률 밀도 함수가 뭐라고 했냐면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필기합시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봤더니 어떤 꼬라지예요? kx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근데 당연히 기울기가 양수겠냐 음수겠냐? 상식적으로 양수겠죠. 왜? 아까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던 거 x축하고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됐냐?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뭐 됩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냐? 그래도 문제 봤더니 정의역이 0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고요. 여기쯤에 이렇게 10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을 집어넣으면 얘들아 이 점은 몇 콤마 몇이겠냐? 이렇게 얼마야? 10을 집어넣으면 얘가 10K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하나 알고 있는 거 얘들아, 요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될까? 고은아 면적 얼마? 50K. 면적이 얼마냐고. 그냥 1 됐습니까? 됐냐 얘들아? 뭐예요? 다시 한번 이 삼각형의 면적을 S라고 하면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렇게 되겠죠. 방금 고은이 말한 대로 뭐가 됩니까? 50K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이게 얼마야 얘들아? 얼마냐? 대표라 얼마야? 1 된다고. 왜 1 된다고 아까? 전체 면적은 1 된다고 아까 했었잖아 우리. 가능하시죠? 그러면 땡땡땡 K 얼마냐? 50분의 1 되겠죠. 그러냐? 그럼 50분의 1을 구했으니까 요 K를 지우고 여기를 그냥 다시 이제
y는 50분의 1 x라고 이렇게 쓸게요. 1번 끝이에요. 1번. 2번 풀게요. 2번은 지금 3부터 7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중요한 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다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꾸 오늘 하루 종일 확률만 구하래. 우리 뭐 구한다? 면적을 구하면 된다고. 인테그럴 필요 없다고. 3부터 7까지래. 그럼 대충 3이 여기쯤에 있겠네. 7은 대충 여기쯤에 있겠네. 뭐 하는 겁니까? 3과 7 사이에 둘러싸인 이 빨간색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고. 그럼 뭐예요? 사다리꼴이죠? 이 면적을 우리가 뭐 S 다시라고 합시다. 얘들아,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에 아래, 야, 이 길이가 얼마냐? 3을 집어넣으면 50분의 3이지. 이 함수값이 50분의 3 되면서 이 길이가 50분의 3이겠네? 맞냐? 7을 집어넣으면 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y좌표가 50분의 7 되면서 이 길이가 50분의 7 되겠죠. 그럼 우리 뭐 하시는 거예요? 50분의 3과 50분의 7을 더하고 얼마 곱하는 거예요? 높이를 곱하셔야 되죠? 건우야, 높이 얼마냐? 4. 나이스. 4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면적만 계산하시면 얘가 이게 뭐 되냐 이거? 5분의 2냐? 5분의 2가 되면서 면적을 계산했고요. 이 면적이 뭐 된다? 결국은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3번 하나 봅시다. 3번은 뭐냐? 5보다 크거나 같대. 봐봐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이렇게 되고요. 얘가 Y는 50분의 1 X고요. 여기쯤에 10이 있고요. 여기쯤에 5가 있는데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네. 그럼 결국은 얘를 구하라는 거죠. 맞냐? 그럼 얘들아 우리 그냥 나 얘를 구할래. 반대로. 얘들아 봐봐봐. 초록색의 면적이 얼마일까요? 암산해봐. 얼마냐? 4분의 1입니다. 왜 4분의 1이에요? 전체 삼각형이 1이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이 작은 삼각형과 전체는 1대 2가 되겠죠. 넓이의 비는 1대 4가 되면서 4분의 1이 바로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빨간색은 면적이 뭐 되냐? 뭐 되냐? 4분의 3 되겠죠. 합쳐서 1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3번 답은 이게 답입니다. 4분의 3이 답인 거야. 자동으로 4번 답 나왔네? 4번은 4분의 1이네? 필기하세요. 45번.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자. 일단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어찌됐건 뭐합니까?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세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아 얘는 어떤 그래프냐? 어디를 지나냐 쟤는? 원점을 지나네.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요렇게 여기에 1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적당히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KX다. 그럼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뭐 되겠어요? K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엔 1과 2 사이를 그려야 돼. 1과 2 사이. 얘들아 이거 어떤 그래프냐?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2,0을 지나는 그래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시면 K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지납니다. 그래서 찍 이렇게 돼. 사실 얘들아 이거는 사실은 통계가 아니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건 고1 때 이런 짓거리 많이 했죠? 이건 아니야? 통계가 아직 아니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봐봐 K 구해야 되잖아.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얼마냐? 1. 그럼 이 면적을 식으로 만들면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정리하면 K 그게 얼마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답은 1이 되겠네요. 2번을 풀어볼게요. 2번은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0부터 2분의 1까지의 뭘 구하면 됩니까? 이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맞냐? 그런데 보자. 이 초록색으로 한 이 직선이 뭐예요? K 값을 구했으니까 그 K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 초록색은 뭐 됩니까? Y는 X가 되겠죠. 맞냐?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함수값도 2분의 1 되겠네요. 맞냐? 그럼 빨간 삼각형의 면적은 뭐 됩니까? 2분의 1의 밑변의 높이에 얼마입니까? 8분의 1인 거죠. 그래서 2번 답이 8분의 1이야. 그럼 3번에선 2분의 1부터 2까지의 확률이잖아. 그럼 뭐예요? 2분의 1부터 2까지의 면적을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맞냐? 얘가 8분의 1이지. 별아, 얘는 얼마겠어? 답. 나이스. 8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이게. 필기하세요. 이거 좀 그림이 얘들아 좀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얘기야. 봐봐. A라는 정규분포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프가 4개가 있는 거야. B가 이렇게 날씬하게 있는 거고요. 그림만 그래, 그림만. C가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고요. 4개 그려야 돼. 마지막 D가 흰색으로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4개가. 이 4개의 정규분포가 있는데 파란 B와 C는 평행 이동하면 겹쳐지고 빨간색과 흰색도 평행 이동하면 겹쳐진대. 그럼 평행 이동하면 겹쳐진다는 얘기가 뚱뚱한 정도가 같다는 뜻입니다. 평균도 4개 있고 표준 편차도 4개 있으니까 그 4개의 어떤 대소를 비교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거 글씨는 잘 안 써도 돼. 그림만 딱 그려. 대신 그림별로 대문자를 표시해줘야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풀어볼게요. 7번 보세요. 빨간색 곡선의 평균 얘와 MB가 있대요. 잠깐만 빨간색과 파란색을 쳐다보는 거야. 둘의 평균은 어떨까요? 평균. 어떠냐? 누가 더 커요? 같네요. 왜 같습니까? 제가 아까 정규분포 곡선은 대칭축이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은 누가 봐도 대칭축이 같죠? 그러니까 둘의 평균 어때요? 같은 겁니다. 좀만 더 할게요. C라는 정규분포의 평균과 D라는 정규분포의 평균이 있다라고 할게요. 둘이 누가 더 크냐? 유준아. 누가 더 커? 그만 집중하자. 너 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준열아, 누가 더 커? 요거랑 요거 2개. 같죠? 이렇게.
왜 같아요? 흰색과 초록색은 대칭축이 똑같잖아. 같은 거야. 진아야,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더 크냐? 오른쪽이 큽니다. 왜? 이 대칭축보다는 이 대칭축이 오른쪽에 가 있잖아. 이게 더 큰 거야. 끝. 이게 1번 답이야. 좀 이상하지만. 또 보자. 좀 집중하세요. 1번 끝났어요. 2번 필기하세요. 시그마 A와 시그마 D가 있어요. 빨간색과 흰색을 보는 거야. 유준아, 누가 더 크냐? 틀려도 돼, 이건. 아닙니다. 누가 더 커? 고은아. 같아요. 왜 같냐면 내가 이런 말 하자. 봐봐. 이거 기억하자고. 시그마가 커. 뚱뚱. 이거 암기하고 가자고, 오늘. 맞냐? 시그마가 작아. 날씬. 이렇게 기억하자. 유치하지만. 그럼 지금 A와 D를 빨간색과 흰색 보니까 뚱뚱한 정도가 어때? 같네. 맞냐? 둘이 어떤가? 같은 겁니다. 또 보자. 시그마 B와 시그마 C가 있어요. 둘이 어때요? 당연히 같겠죠. 그럼 둘 다 파란색도 날씬, 초록색도 날씬 똑같잖아. 질문. 고은아,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더 크냐? 왼쪽이 큽니다. 왜? 아니, 파란색과 초록색보단 빨간색과 흰색이 좀 더 뚱뚱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더 큰 거죠. 요거 이해되냐, 얘들아? 준열이 이해돼? 건우 이해돼? 무슨 말인지? 끝입니다. 필기하세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다.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봅시다. 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어떻대요? 같대요. 그럼 확률이 같다라는 거는 8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과 12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이 같다라는 거죠. 보자. 얘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규분포는요,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했죠.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 그리세요. 그럼 지금 m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8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8을 적당히 여기쯤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상관없어요, 별로. 얘를 8이라고 할게요. 8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답에는. 그럼 8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만큼이야. 그럼 12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좌우 대칭이 돼야지만 면적이 같겠네. 그럼 12는 대충 여기쯤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야 내가 대칭축으로 반을 접었을 때 면적이 일치할 거 아니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만 좌우 대칭되기 때문에 면적이 같고 면적이 같아야 확률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m 얼마냐? 암산하자. m 얼마야? 8과 11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면 m은 12 답이 되겠죠. 끝이에요. 필기하세요. 표는 그리지 마세요. 표는 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 표를 표준정규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표를 보는 법을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봅시다. 시작할게요. 보자. 일단은 정규 분포표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자. 지금 여기에 스몰 z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이 스몰 z는 여기 있는 스몰 z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자. 그럼 한번 얘는 얘는 안 해도 돼. 대칭축 있고요. 대칭축이 무조건 0입니다. 왜냐면은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 내기 때문에 대칭축이 반드시 0 돼야 돼. 그 다음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릴게. 이 축은 Z축입니다. 표준정규분포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0.5를 여기 0.5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럼 0부터 0.5, 0.5가 대충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0부터 0.5까지의 확률, 즉 면적이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요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면적이 얼마예요? 0.1915라는 이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다시 한 번만 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1.5 스몰 z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P에 0부터 z가 있고요. 1.5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이거래. 얘가 0.4332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가운데가 무조건 0이야. 왜? 표준정규분포니까. 그 다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어디부터예요? 0부터. 얼마까지? 1.5까지. 여기가 0부터 여기가 1.5까지니까 이 면적, 이 색칠한 면적이 얼마예요? 0.4332가 된다는 겁니다. 표 보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 놓은 거야. 우린 표만 읽을 줄 알면 된다고. 다시 이제 문제로 갑시다. 1번 볼게요. 무슨 축이에요? Z축. 가운데는 얼마다? 무조건 0이다. 항상 그래프를 겸손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1번에서 뭐라고 했냐?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쯤에 2가 이렇게 있으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문제 1번. 확률 변수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면적 계산하기 위해선 일단은 0부터 2까지만 먼저 구할게. 그럼 0부터 2까지는 얼마냐 이거? 얼마야 얘들아? 얼마냐 불러봐 빨리. 빨간색 얼마야? 빨간색 0.4772가 되겠지 나도 이렇게. 맞아? 그 다음 얘들아 이 흰색은 얼마일까? 건우야 요만큼 0.5 절반이니까 0.5지 맞아 얘들아? 아니 봐봐 전체 면적이 1이잖아. 내가 너네한테 지금 이 흰색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흰색이 맞아? 흰색 얼마라고? 절반이니까 0.5라고. 대칭축 기준으로 절반이 0.5야.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뭐 되는 거예요? 필기하세요. 0.4772에다가 0.5를 넣으면 0.9772가 답이 되겠죠. 됐냐? 2번 볼게요. 2번.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림 또 한번 그릴게요. 그림. 가운데는 무조건 0이야.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어디부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0.5부터 여기 나와 있죠? 얼마까지예요? 1까지예요. 그럼 나는 결국 한 번에 구하지 말고 일단은 빨간색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그럼 보자.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의 면적은 0부터 0.5까지랑 같겠지 이렇게. 맞냐? 빨간색 얼마야 얘들아? 빨간색. 빨간색 면적 얼마냐? 별아. 나이스. 빨간색은 0.1915가 됩니다. 유준이 이해되냐? 준열이 이해돼? 건우야. 초록색 얼마야? 나이스. 0부터 1까지 면적은 여기 나왔으니까 잘했습니다. 0.3413입니다. 그럼 2번은 결국은 0.1915와 0.3413 두 개를 더하시면 2번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은 안 할게요. 시간 지나면 조금만 집중해줘 얘들아. 여기 생각보다 시간 안 어려워. 할만해. 필기하세요. 표 그리지 마세요. 보자. 정규분포가 아니라 필기하세요. 표준 정규분포기 때문에 무슨 축? Z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아 대칭이 뭐 되냐? 대칭축은? 나이스 0. 왜 0입니까?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니까 대칭축도 0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문제 왔더니 C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크냐 작냐? 좀 작네. 그럼 C가 왼쪽에 있겠냐 오른쪽에 있겠냐? C가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요. C가 어디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 그래야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빨간색 면적이 되면서 조금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럼 빨간색 면적이 뭐예요? 0.0228입니다. 질문이에요. 얘들아, 이 초록색은 얼마일까? 초록색은 면적이. 봐봐, 다시 한번. 야, 이만큼이 얼마? 이만큼 얼마? 이만큼? 0.5가 되는 거지. 맞냐?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이렇게 그리면 얘들아, 이만큼은 얼마야? 이거 얼마야? 0.5지. 맞냐? 그럼 절반, 전체가 1이잖아. 그럼 내가 절반 딱 잘랐잖아. 당연히 얘는 당연히 0.5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초록색이 얼마겠어? 0.5에다 얘를 빼면 되겠네? 뭐 됩니까? 초록색이 0.4772가 됩니다. 초록색이. 됐냐? 그럼 면적이 0.4772가 되는 게 얼마예요? 2잖아. 얘가 얼마 돼야 되는 거?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끝. 됐죠? 필기하세요. 이 문제는 2번까지만 풀겠습니다. 2번까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분포가 나오면서 표준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표는 그리지 마세요. 시작합시다. 알겠죠? 필요 다 있나?
이번 문제 볼게요. 필기하세요. x가 정규분포 n 몇 콤마 70 콤마 평균 70 콤마 표준 편차 제곱이 3의 제곱을 따른대요. 그런데 이렇게 야리꾸리한 정규분포를 가지고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1번 문제 볼게요. x가 67보다 크거나 같고 76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이렇게. 됩니까? 확률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얘를 당연히 표준화 하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뭐만 암기하자라고 했냐면 Z는 시그마 분의 x-m을 좀 암기하자라고 아까 했었죠, 제가. 그러면 x가 저절로 새로운 확률 변수 z로 바뀌고 z가 표준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있던 중요해. 좀만 집중해. 중요해. 여기 있던 x도 당연히 자동으로 z로 바뀝니다. 그럼 확률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숫자도 바뀌겠죠.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67을 여기 있는 뭐시기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아, 근데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시그마라고 쓰면 안 되지? 공식인데 이건 얘는 그냥? 얘 뭐라 써야 돼 원래 얘들아? 아, 얘 여기 쓸게. 봐봐. Z는 얘들아 시그마가 얼마야 얘들아? 얼마야? 3. 그 다음에 x-m이 얼마야? 얘들아 m 얼마냐? 70. 요렇게 써야 돼. 이렇게. 고쳐도 되고요. 또 써도 되고. 됐습니까? 그럼 보자 얘들아. 여기 있는 67이 라지 x니까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다가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이번엔 76을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76을 뭐 되냐? 촉촉촉 얼마야? 2. 여기가 2가 이렇게 됩니다. 됐냐? 그럼 이제 뭐 한다? 항상 겸손하게 마지막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립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대칭축은 0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면적 계산하면 당연히 초록색을 먼저 구할게요. 얘는 면적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가 똑같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뭐 된 거예요? 얘는 0.34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준아 파란색은 뭐 되냐? 나이스. 얘는 0.4772가 되면서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몇 번 답이에요? 1번 답입니다. 이거 쓰면 되겠다. 끝이야? 됐냐? 좀 지울게요. 이번엔 2번을 다시 풀어볼게요. 봅시다. 2번. 우리 좀 전에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x가 정규분포 n 70, 3의 제곱을 따르죠. 근데 우리 얘를 가지고 우리 뭐 했어요? 방금 표준화했죠. 그럼 이게 뭡니까? z는 3분의 x 마이너스 평균 70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었죠. 근데 문제에서 2번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P의 x가 7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당연히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주면서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 뭐 했다고? 표준화했다고. 그럼 다시 이제 표준화를 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z로 바뀌겠죠. 이렇게 부등호 그대로. 여기 있는 79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요렇게.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냐 얘들아? 얼마야? 3이 되겠죠. 그럼 항상 또 겸손하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가운데는 0이니까 3이면 대충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선 0부터 3까지의 면적을 알아야 되겠다. 얘가 면적이 얼마예요? 0.4987이 되겠죠. 맞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빨간색이잖아. 뭐 하면 됩니까? 이 절반 면적이 얼마냐 얘들아. 이거 얼마야? 이거 절반 면적 0.5가 되겠죠. 거기다 뭐 하면 됩니까? 흰색 면적 4987을 빼버리면 나머지 빨간색이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필기하세요. 문제를 다 썼으면 이 문제 밑에다가 좀만 시간 더 줄게요. 표는 그리지 마시고요. 봅시다. 간단한 개념 하나만 정리할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계속 정규 분포를 공부하게 되는데 정규 분포의 필기 문제풀이 정규 분포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 몇 등이니? 이걸 물어보면 돼. 너 몇 등이니? 그럼 몇 등인지를 물어보는 건 결국은 뭘 구하냐면 일단은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밑에 써야 되겠네. 문제에 주어진 전체 인원에다가 방금 구한 확률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등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됩니까? 두 번째 문제 스타일. 두 번째가 어렵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커트라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커트라인. 커트라인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는 합격 최저점. 내가 무슨 대학 무슨 과를 들어갔는데 그 과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거야 내가. 그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좋은 대학에 커트라인으로 붙길 기대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거잖아. 그치? 딱 필요한 점수만 얻은 거야. 됐습니까? 야, 어떻게 보냐? 보자. 응시자의 점수를 라지 X라고 했고 커트라인이 뭔지 모르니까 걔를 스몰 x라고 할게요. 이 스몰 x가 뭐라고? 얘가 커트라인이에요. 스몰 x가. 그럼 응시자의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크거나 같아야 뭐 하겠냐? 합격하겠지. 그럼 여기다가 P를 이렇게 붙여. 이게 뭡니까? 합격률. 이렇게 되는 거야. 합격률은 뭡니까? 필기하세요. 전체 응시자 수 분의 분자의 합격자 수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얘를 오늘 공식처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 커트라인 관련된 문제가 떴다 하면은 무조건 요 박스 친 얘를 일단 써. 일단 그냥 쓰는 거야, 일단. 그리고 나서 문제를 출발해야 돼. 중요해. 어려워요. 1번은 안 어려워. 쉬워, 1번. 2번은 좀 어려워요. 요 박스를 공식처럼 좀 암기합시다. 좀 이따 이런 문제 나오더라고. 필겠죠? 보자. X가 지금 문제에서 X가 뭐예요? 1000명의 키. X가 키예요. X가 정규분포 N, 평균 170 콤마. 표준 편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을 따른다. 문제에서 1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키가 뭔데? X. 그럼 X가 158 이상, 179 이하일 뭘 구해라? 확률을 구해라.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는 확률 계산할 수가 없다고. 뭐 한다고 했냐, 얘들아? 표준화. 다시 한번 뭐 한다고 했어요? 표준화를 한다라고 했었죠. 공식 뭐였어요? Z는 유준아 뭐분해 이거 보면서 시그마야? 6분의 6이라고 돼 있죠, 시그마가. 뭐 빼기 뭐야? 외워라 주죠. 좀 암기하자. x 마이너스 아이고 70이 아니라 170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확률 변수가 Z로 바뀌면서 표준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됩니까?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와서 내가 표준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확률 변수가 이렇게 Z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158이 라지 X인 거니까 요 라지 X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럼 158을 딱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뭐 되냐? 암산해봐. 158 집어넣고 암산해봐. 6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되겠네. 이렇게. 또 여기에 있는 179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별아 얼마냐? 2분의 3. 쓸 때는 맞는데 1.5라고 소수로 쓰는 거야. 분수가 아니라. 잘했어요? 그럼 이제 끝났어. 뭐 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 얼마부터예요?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다? 1.5까지. 당연히 가운데는 0이 있죠. 됩니까? 그럼 일단은
빨간색 면적이 뭐 될까, 유준아? 얼마야, 빨간색? 표 보면서. 얼마? 0.48이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면적은 0부터 2까지랑 똑같으니까 0부터 2까지는 얼마다? 0.48 이렇게. 건우야, 0부터 1.5까지의 면적은 얼마냐? 0.43이 되겠죠. 그럼 그 두 개를 더하시면 얼마냐? 0.91 맞냐? 그래서 1번 답은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91%라고 대답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1번 답은. 2번은 176 이상은 몇 명이냐 이 말은, 야 만약에 네 키가 176이면 너는 1000명 중에서 몇 등이니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필기하세요.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했다? 전체 인원에다가 뭘 곱하라고 했어요? 확률을 곱하라고 했죠. 등수를 2번이 2번 지금 2번 필기하세요. 그럼 결국은 보자. 키가 결국 우리는 내 말은 결국은 확률을 구하자는 얘기인 거. 확률은 뭐예요? 176 이상일 확률이야. 그럼 키가 176 이상일 확률을 구하자는 거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뭐합니까? 확률 변수를 Z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있는 176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니 얘들아? 안 어렵지? 얼마? 대충 해라 얘들아.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1은 여기쯤에 있으면서 요만큼이 되겠네요. 아니야? 그럼 0부터 1까지의 면적이 얼마냐? 문제에서 0.34라고 했죠. 고은아, 빨간색은 얼마일까요? 이 표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 돼 그냥. 빨간색 얼마야? 0.16. 잘했습니다. 16. 그럼 절반 면적이 0.5니까 거기다가 0.34 빼면 되는 거죠. 0.16입니다. 그래서 얘가 0.16이다. 문제는 등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전체 인원 얼마예요? 전체가 1000명 곱하기 뭘 곱한다? 확률을 곱할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160명이 되면서 160등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키가 176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애는 1000명 중에서 160등이구나. 이렇게 봅시다. 시작해볼게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정리했던 필기하세요. 커트라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문제를 좀 바꾸면은 1000명이 지원했는데 합격자는 20명만 뽑을 거야 이런 얘기. 20등 이내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전체 지원자는 1000명이고요 합격자는 20명이다. 그럼 뭐 한다 필기하세요? 우리가 지원자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라면은 아까 내가 뭐 외우자고 했어요? 지원자의 점수가 스몰 x 커트라인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격. 여기다가 P를 쓰시면 합격할 확률 이렇게 되겠죠. 우변에 뭐 쓰자고 했어요? 전체 지원자 분의 합격자 20명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문제를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무조건. 요걸 외우자고 했어. 당연히 여기에서 스몰 x가 의미하는 게 커트라인이 됩니다. 보자. 문제를 봤더니 x가 정규분포 n 몇 콤마
평균 70, 표준 편차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죠. 문제를 봤더니. 근데 뭐 한다?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뭐 됩니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Z로 바뀌면 저절로 표준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확률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X라는 확률 변수를 Z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몰 x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뭐 됩니까? 10분의 스몰 x 마이너스 70이 이렇게 되겠죠. 그 확률이 1000분의 20이라고 했으니까 0 하나씩 지우면은 100분의 2니까 0.0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확률 변수가 Z로 바뀌었으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릴게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대충 여기쯤에서 10분의 x-70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얘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을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확률이 얼마다? 여기 구한 0.02다. 질문 유준아. 그럼 파란색은 얼마일까? 틀려도 돼? 나이스. 0.48이 되겠죠. 그럼 표를 봤더니 0부터 얼마까지가 48입니까? 2까지인 거죠. 이게 뭐가 되겠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어려워요. 얘가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암산하세요. 스몰엑스 얼마야? 스몰엑스 얼마냐? 90대. 90 뭔데? 이게 커트라인이라고. 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 됩니까? 끝이에요? 필기하세요.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좀만 집중합시다. 시작합시다. 주사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대표적인 무슨 사건입니까? 독립사건이죠. 독립사건을 720번 반복 실시할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어쨌다 저쨌다. 필기하세요. 그럼 지금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이 1의 눈이 나오는 거야. 뭐가 떠올라요? 네 글자 이양분포가 떠오르죠. 뭡니까? x가 이양분포 b 실시 횟수 720,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되겠죠. 이렇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실시 횟수가 크네요. 다시 한번 필기. 실시 횟수 n이 어떻다? 충분히 크면 이양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앞에 들어올 애는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EX, 뒤에 들어올 애는 VX 분산이 되겠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얘를 쳐다보면서 EX가 얼마냐 얘들아. EX NP잖아. 120이 되겠죠. 분산 VX 얼마일까? NPQ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6분의 5만 더 곱하면 돼. 뭡니까? 100이니까 10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 채워 넣으면 여기가 120, 여기는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뭐예요? x죠. x가 어떠래요? 문제에서 110번 이상 130번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얘를 구하라고 있어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확률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해야 되겠죠. 보자. Z는 얘들아 몇 분의 10분의 뭐 빼기 뭐냐? X 마이너스 평균 1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표준화했으니까 당연히 확률도 표준화해야 되니까 P에 이 X를 가운데를 Z로 바꾸고요. 1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30을 집어넣으면 1. 그럼 Z로 바꿨으니까 마지막에 항상 겸손하게 대칭형인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게요. 어디부터예요?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예요? 1까지 둘러싸인 이 면적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0부터 1까지의 면적이 얼마냐? 0.3413이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얘를 몇 배 하면 되겠어요? 2배 하면 되겠죠. 최종 답은 0.6826이 되면서 구할 수 있겠죠.